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쇼로 16번째 강의로 일본의 광고, 전자서적, 출판 시장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는 아까 이미 봤듯이 이미 격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사들이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잡지, 출판, 이런 그 출판, 그 인쇄 미디어는 뭐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출판의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케이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의 광고 시장, 광고 산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광고 시장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은 총 광고비가 6조 엔이니까 큰 돈이죠. 한 60조 원 되는. 그래서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해 와서 2016년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9% 성장했다. 그다음에 그 4대 매스컴이 그 매체, 즉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의 광고비는 약 2조 9천억 원으로 조금 감소 역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다른 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잡지 광고는 여러분들 일본 가시면 이제 지하철 타시면은 이 잡지 광고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생겼다,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게 잡지사들이거든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잡지를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많은 건데, 잡지 광고비가 마이너스 9% 감소해서 역시 다른 것보다 감소폭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잡지는 사실은 온라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종이 잡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반면에 인터넷 광고는 1조 3천억이었지만은 전년도 대비 1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비가 제작비를 빼고 1조엔을 넘은 것이 처음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만큼 인터넷 광고가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는 특히 그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려볼 만한 굉장히 좋은 저는 산업이라고 보는데, 일본의 광고 회사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덴츠. 아까 덴츠 기억나시죠? 일본의 통신사 두 개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덴츠입니다. 그러니까 덴츠는 좀 이름이 이상합니다만은 지금 민간 회사입니다. 과거에 통신사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지금은 가장 압도적인 광고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쿠호도라고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 개념이 됐습니다. 하쿠호도. 두 이름은 그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하쿠호도는 총 매출이 덴츠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쿠호도라는 회사, 그 다음에 대광이죠, 일본 말로는. 오히로, 그 다음에 요미우리 광고사라는 세 개의 회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K라는 회사가 있고, 제야 동일본 기획이라고 JR그룹에 속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밑에는 도쿄, 원래 부동산 회사가 만든 에이전시라고 하는 회사들이, 군수업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덴츠하고 하쿠호도입니다. 오른쪽 보게 되면은 덴츠는 그 영국 회사를,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 해외 광고 대리점에 이지스라고 하는 영국 회사를 아예 산하로 두어서 말하자면 동경과 런던에 광고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 거고, 하쿠호도는 그 옴니콤이라는 미국 회사랑 업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ADK, 아사시 DK는 영국의 WPP와 업무 제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덴츠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01년에 일본 광고라는 회사로 만들어졌다가
200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나중에 교도하고 지주로 나뉘는 통신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일본 덴포 츠신샤, 이거 약어가 덴츠가 돼서, 그러니까 전보 통신사죠. 지금의 덴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인, 그러니까 과거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교도통신사가 주를 6.6% 가지고 있고, 또 지지통신사가 6% 가지고 있는, 아직도 주주로서 남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미국의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앤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3.6%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덴츠가 영국의 이지스를 자기 산하에 두고 있어서, 이지스는 잠깐 비교해보는, 덴츠는 1901년 설립, 이지스는 68년, 본사가 동명이고 런던이고, 그 다음에 거점이 이지스가 80개국의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덴츠로서는 세계화하는데 이게 큰, 말하자면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는 거고, 사원도 덴츠가 6,000명, 이지스가 5,000명, 그룹 전체 사원 수가 2만 1,000명, 12,000명,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덴츠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하쿠호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룹입니다. 하쿠호더 홀딩스의 밑에 하쿠호더가 있고, 또 다이코 대광이 있고, 요미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1895년에 교육 잡지의 광고 대리점으로 시작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만은 2003년에는 승승장구해서 두 개의 회사를 경영 통합해서 홀딩으로 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옴니콤 계열의 회사에 등록 출세해서 해외에도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고든 책도 만드는 출판사도 있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은 지금 말씀드린 회사뿐만 아니라 역시 인터넷에 따라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타나서 경쟁 판도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수입을 보게 되면 합계 덴츠가 96억, 그 다음에 하쿠오다가 70억, ADK가 20억인 반면에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회사가 인터넷 광고 회사죠. 인터넷만 하는. 거의 덴츠의 2배. 그 다음에 세븐틴이라는 데가 지금 거의 하쿠오더를 능가하고 있고, 업더 홀드 그 마케팅 업더 홀딩스, 그다음에 GMO 인터넷. 이 GMO 인터넷은 지난번에 봤듯이 그 인터넷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광고에서도 굉장히 큰 ADK보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래서 광고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격화돼서 전통적인 광고점하고 인터넷 광고 회사하고 지금 경쟁하는데, 인터넷 광고 회사들이 이걸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세어보게 되면은 사이버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덴츠, 세븐틴이, 하쿠오더, 업터, GMO, ADK 이런 순으로 나머지는, 그래서 1위 자리를 역시 그 사이버에서 인터넷 광고 회사가 차지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광고가 광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디스럽티브 체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광고가 늘어나는 걸 보게 되게 되면은 2002년부터 거의 지금 뭐 10배 이상 이렇게 뛰는 게 보이고, 전체 광고 점유율 중에서 역시 파란색이죠.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언젠가는 시장 전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아마 전통적인 수단을 통한 광고를 앞질르지 않겠는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이후에 증가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의 잡지 및 출판사랑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에 잉크로 프린트하는 시장, 한국과 마찬가지로 진짜 일본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출판할 게 보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모집 하나래, 즉 문자를 읽지 않는다. 종이에 잉크로 인쇄된 문자 읽지 않는다. 모집 하나라는 말을 아주 개탄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간에 출판업계가 여러 대로 나눕니다. 오른쪽 위에 종합 문야에 있는 고단샤, 강담사죠. 그다음에 쇼각강, 소학관, 그다음에 슈웨이샤, 지병사. 이게 종합적인 출판 회사입니다. 뭐 잡지도 만들고 뭐 무수하게 많은 소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왼쪽에 리크루트, 그다음에 가도카 홀딩스는 이 정보에 특화하는 그런 출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경제는 니케, 아까 말씀 니케 그룹의 BP, 비즈니스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가 많은 경제 관련 서적들을 출판하고, 그 밑에 사실은 좀 그림이 작아서 그렇지 도요 계자이 신보샤, 다이아몬드샤 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출판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위에 있는 출판사도 일본은 가신다면은 책방 가면은 다 눈에 띄는, 제가 하나씩 읽겠습니다. 고단샤 그룹의 고분샤도 있고, 4위 하는 쇼각강 그룹의 쇼덴샤도 있고, 그다음에 슈에이샤 밑에 하쿠센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중요한 출판사로 신조샤, 그다음에 도쿠마 쇼땡, 이와나미 쇼땡. 이와나미 쇼땡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학문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죠. 그다음에 겐도샤, 최근에 뜨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분계신주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우리를 치면은 거의 월간조선하고 신동아를 합친 그런 식의 아주 영향력이 있는 월간 잡지 회사인데 또 책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왼쪽 아래 교육 법률 쪽에 베네세 코퍼레이션, 원래 학원 하던 회사인데 이렇게 출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가쿠슈 겐kyū샤, 교세, 다 이거는 그 학생들한테 교육 출판물 만들다가 커지는 회사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법률 출판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국에 이 고시가 없어지면서 과거에 고시 관련 책 만든 법률 서적 출판사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법 시험 같은 것이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법률 서적 회사들이 굉장히 사세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 회사는 따로 오늘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기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름만은 두 회사, 오른쪽에 있는 대일본 인쇄, 다이니폰, 그다음에 돗반, 굉장히 두 인쇄 회사는 이 많은 출판사들의 인쇄 하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 전자출판을 손을 댈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출판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작년도 매출액 베이스로는 이런 순서입니다. 슈웨이샤, 고단샤, 쇼각강, 쇼각국강이죠. 쇼각강, 가도카와, 그다음에 니케 BP, 분계 슌주, 신조샤, 다이아몬드샤. 맨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그 경제 잡지를 주로 만드는 데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슈웨이샤, 고단샤, 쇼각강은 뭐 주로 소설이 제일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학문 서적 아닌 서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회사도 학문 서적 하는 회사는 없고요. 일본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학문 서적은 그 대학 출판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출판부가 거의 유명무실하죠. 그래서 학문 서적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서적과 같은 출판사가 만들고 있는데, 일본은 그 학문 서적은 이제 별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네 회사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슈웨이샤는 일본의 종합 출판사이고, 종합이라는 것은 문예 서적이나 뭐 일반 서적 다 만드는 데고, 여러 가지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월간 잡지, 일본 주간 잡지 이런 것이
원형이 일본의 잡지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주간 잡지 같은 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주간 잡지가 굉장히 많고 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잡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쇼가깡은 그 밑에 있는 코단샤와 마찬가지로 히도츠바시라는 그룹에 속하는데 쇼가깡이 중액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출판 불황 때문에 굉장히 사세가 기울었다가 지금 그래서 쇼가깡은 학생들한테 내는 쇼가쿠 이치넨세라는 책 외에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같은 그룹의 고단샤는 굉장히 지금도 일단 건전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역시 여기도 출판 불황 때문에 최초로 적자를 내서 지금은 역시 서점에 가게 되면은 이런 쇼가깡이나 고단에서 나온 책의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반면에 오히려 가도카와 쇼땡은 전후에 창업을 했는데 2013년에 이 일본식으로 영어 표기인 가도카와로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아까 잡지를 말씀드렸는데 잡지는 그 종합잡지라는 것은 월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다루는 잡지를 일단은 종합잡지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도 7월, 9월 시기에 그 발행 부수를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분계 슌주사가 내는 분계 슌주가 무려 47만 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분계 슌주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논조, 일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알려고 한다면은 이 잡지를 읽으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항상 좀 우파적인 보수적인 잡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계 슌주를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의 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 합쳐놓으면은 이 정도의 규모이자 영향력이자 논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웨지라는 잡지는 최근에 지성인 상대로 하는 국제 정보 잡지이고요. 그다음에 우시오, 신조 40어는 다 일반적인 시사 잡지고 주오 고론이 아까 요미우리 설명하면서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정치 잡지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본의 정계 동향을 알고 산다면은 이 주오 고론을 읽으면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상당히 줄어들어서 잡지가 얄팍해졌습니다. 아주 그래서 과거보다는 읽을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잡지가 됐고요. 요 PHB 연구소라는 이상하다 할까 특이한 회사 이름에 내는 보이스라는 이름도 특이한 잡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PHP는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마츠시다 그룹이 전자제품 만들어서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교양을 증진시켜야 된다. 특히 황실을 중심으로 여기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나라임을 항상 일본 시민이 기억하게 만드는 잡지를 만들자라는 걸로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이게 마츠시다 그룹입니다. 말하자면은 싱크탱크로서 우파 싱크탱크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을 비판하는 얘기들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월간 잡지 보이스인데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최근에 또 징용공 문제 이런 그다음에 중국에 관련해서 일본 우파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있나 알고 싶으면 이 잡지 보면 됩니다. 똑같은 거를 매달 내는데 참 줄기차게 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정보도 사실 많죠. 근데 이렇게 팔린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처음에 신문으로 돌아가서 일본 신문들이 전반적으로 우파임, 즉 일본 사회 전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파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여기 나오는 신문 중에서 우파 아닌 잡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간지 조금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저겁니다만은 꼭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실 바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주간지가
수십 년 동안 건재하고 지금도 팔리고 있고 재미난 거는 세대별로 다르다. 30대가 좋아하는 잡지 주간입니다. 시국간 일본말로 읽겠습니다. 분슈는 문예춘추사에서 만드는 잡지입니다. 시국간 분슈. 그런데 이 잡지사에 나온 기사가 전국을 바꾸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거기 뭐 일본 총리 비판은 물론이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스쿠프라고 해서 비밀 폭로가 많습니다. 이 잡지들이. 그다음에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시국간 신조, 신조사가 만드는 시국간 신조, 플래시, 시국간 겐다이, 시국간 포스터, 그다음에 도요 게이자이가 이제 경제신문입니다. 경제 잡지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40대가 좋아하는 거 프라이데이. 이 프라이데이는 조금 오락 잡지이면서도 시사 잡지이면서도 야한 기사가 많고 그 여자들 이렇게 그 야한 노출 사진도 많고 이제 특이한 잡지입니다. 그다음에 플래시, 그다음에 그 이 분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보면은 분춘이 30대에서도 톱이고 40대에서는 세 번째고 50대 넘버 2고 60대 넘버 1. 역시 문예춘추 월간지어고 분춘 주간지가 일본 사람들한테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아에라는 40대가 그나마 리버럴하기 때문에 이 아에라가 그 아사히 신문이 만드는 거의 유일한 리버럴한 잡지고요. 그게 50대에도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30대, 60대는 아예 없죠. 그다음에 니케이 비즈니스는 니케가 만드는 비즈니스 잡지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일본의 3대 경제 잡지는 니케이 비즈니스,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요 게이자이 요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간 겐다이는 조금 그 뭐랄까 좀 외설적인 잡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믿어도 되고 믿을 필요가 없는 뉴스가 굉장히 뭐 금방 말하자면 백두산이 터진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것은 되게 슈간 겐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는 프라이데이, 슈간 분신, 슈간 포스터. 이 포스터도 조금 좀 높은 수준의 잡지는 아니죠. 슈간 겐다이, 플래시, 슈간 신조, 그다음에 아에라가 나와 있고요. 60대는 분슌, 겐다이, 신조, 포스터, 아사히, 슈간 아사히, 그다음에 프라이데이, 그리고 겨우 처음으로 산데이 마이니치가 등장해서 역시 60대는 과거에 그 일본이 비교적 그 리버럴한 그런 기운을 가졌을 때 그 저게 남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 잡지 빼고는 우익 성향의 잡지들을 일본의 그 중심 세력인 3, 4, 50, 60대 사람들이 이렇게 애독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일본의 그 출판 시장의 분석을 떠나서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본어는 문학상이 지금도 많습니다. 문학상의 상금도 많습니다. 뭐 10,000엔, 우리 지금 1억엔씩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빨간 거는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쿠타카와 들어보셨죠? 매년 주는 아쿠타카와 상은 분계 슌주가 주는 상이고, 나오키 상은 이와나미 쇼땡. 이와나미는 드물게 그 좌파 이념을 가진 학문 서적 및 해서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 이와나미 서점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다음에 미시마 유키오 상도 있고 야마모토 상도 있고 니타 상이 있고 요시카와 상 해서 이렇게 분계 슌주, 이와나미 쇼땡, 슈에이샤, 강담샤 이런 과거에는 이 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역시 그 이 상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없어진 상들이 많고, 다만 이 일본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쿠타카와 나오키는 매년 그 수상자 발표가 큰 사회 행사로 남을 정도로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 광고, 출판 시장 등을 또 세 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고는 역시 특정한 기업이, 덴트라는 기업이, 그다음에 핫구오더가 두 번째로 과점 시장이죠. 이 과점 시장이 영원히 변치 않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통 광고 시장인데, 다만
앞으로 인터넷 광고가 등장해서 전통 광고 시장을 다 누른다면은 이 가전시장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역시 앞으로 이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출판 잡지 시장은 역시 그 모집 하늘에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문자를 멀리한다 하는 시대에 시장이 격변하고 있어서 전통 출판 시장은 쇠퇴하는데 반면에 디지털 미디어는 앞으로 그를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출판 시장이 축소하면서 새롭게 진화하게 되는 것이 잡지 출판 시장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광고나 출판 공통적으로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미 많은 출판사가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이 디지털 시대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잉크에서 마이토로 매체가 바뀌지 않으면 종이에서 영상이나 전자로 클라우드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절대절명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